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인대성 요통 또는 자세성 요통이라고도 합니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나 또 후관절에도 이제 후리너브 엔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대들은 엑스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MRI 찍을 수도 없어서 이런 기계적인 검사로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요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되는 인대로서는 이제 수프라스피너스 리가멘트, 인터스피너스 리가멘트, 파세 조인트, 인터트랜스버스 리가멘트, 일류 룸바 리가멘트 등이 있습니다. 인대는 우리 몸에서 허리에서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대에도 과도하게 힘이 가해지면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걸 이제 파스츄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인대에는 그 정상적인 부하가 가더라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디스펑셔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스처럴 신드롬에서는 정상적인 인대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과도하게 이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해서 무리가 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정 시간을 한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인대는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파이널 무브먼트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디스펑션 신드롬에서는 이미 인대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동작이나 자세에서 간헐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돼서 특정한 자세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리 운동 검사를 하게 되면 특정한 동작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특징이 나타나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츄럴 신드롬 또는 디스펑션 신드롬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다 합해서 그냥 자세성 요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츄럴 신드롬, 자세성 요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할 때,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거나 오랫동안 돌리고 있거나 오랫동안 제끼고 있을 때, 또는 소파에서 꾸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대개 이제 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서 젊은 나이에서 특히 이런 파스츄럴 신드롬, 자승유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디스크의 하이트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인대들도 약화되고 후관절에 있는 인대들도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거나 스트레칭 되거나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생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더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이제 스포가 생기면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에도 바디에 스포가 생기면서 바디가 안정화가 되죠. 그다음에 후관절도 스포가 생기면 안정화가 되면, 그러면 이런 자생 통증은 줄어들고, 그때는 이제 디스코제닉 통증이나 또는 아니면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스테노틱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디스크의 하이트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제 후관절에 이제 바는 부과되는 압력의 스트레스 방향이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그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제 스파인에서 버테벌 디스크에서 워터 컨텐트가 줄어들고 탄력성이 줄어들고 하이트가 줄어들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킹킹이 되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후관절에 있는 조인트 캡슐이나 리가멘트에도 스트레칭 아니면 스트레이닝 테어 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자생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을 청취하게 되면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해서, 특히 이제 여성은 남성보다 인대가 좀 약한 걸도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 더 많은 걸도 있고요. 허리가 아픈데 이제 광범위하게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아프면서 어느 한쪽이 아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프다. 그리고 되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장골 일륜 쪽으로 또는 뭐
천장관절 쪽으로 레퍼런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대개는 다리 아래쪽까지가 당겨지진 않는다라는 거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좀 예의가 있어서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의 리가멘트에 이제 병변이 있거나 뭐 할 때는 우리가 허벅지, 발목, 장단지까지 레퍼런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인대에 의한 그 연관통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나고, 자세를 바꾸면 통증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바버라는 사람은 이것을 세트레 신드롬 또는 칵테일 파티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학적 감사를 하게 되면 뭐 관절가동 뭐 질환이나 그런 건 특별히 있지 않고 거의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이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감별 진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듀라가 멍드는 거, 디스코제닉 통증에서 이제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소견으로서는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게 되면 듀랄 이리테이션 심프tom이 나타나지만 SLR 테스트에서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척추 운동 검사에서도 특히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의 소견이 되겠고요. 셀프 리듀싱 디스크 프로트루전도 이제 디스크제닉 통증에서 공부한 것인데, 퇴행성 디스크의 초기에는 이제 낮 데이타임에 이렇게 서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디스크가 프로트루전 돼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녁 때 이제 누워 있게 되게 되면 셀프 리듀싱 되면서 통증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픈데 저녁에는 안 아프다. 것이 특징이 소개이 되어 있고요. 비세랄 페인, 판크레아스나 키드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허리는 상당히 아프고 덜 아파하게 아프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프고, 뭐 환자의 얼굴도 좀 안 좋은 얼굴을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LR 테스트 또는 뭐 척추 아령 검사 테스트 또는 텐더니스를 봐도 아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은 심하고 하지만 이학적 검사에서 이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게 비세랄 페인하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에 의한 통증, 그러니까 대상포진의 일옵션이 되기 전 단계에서 통증에서 이런 소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그 환자한테 통증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자세를 피하게 하는 것, 즉 백스쿨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서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체중을 한 달씩 교대적으로 체중을 분산해서 이제 이게 유지하고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플루로치료피를 인대 주변에다 해서 도움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파슈랄 자세형 신드롬에 이제 유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애매하게 광범위하게 아프고 특정 자세를 취하게 되면 아픈데 저 자세를 바꾸면 이제 통증이 없어진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엉덩이 쪽으로도 이제 레퍼런스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할 때 울리거나 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척추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 이상 소견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치료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콜레리스 인젝션 이런 것이 오늘날 플루로치료랑 똑같은 것이죠. 이제 시리악스 선생님이 그 당시에 스클레리스 인젝션이라 그래서 그런 특정 약제를 척추 주변에다 주사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시행을 하시게 된 선구자가 되십니다. 포스테리어 디스펑션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제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의 이상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있는 구조물의 패소로지 체인지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포스테리어 디스펑션 신드롬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파세 신드롬하고 스프라스피노스 인터스피노 리가멘트 리전, 그다음에 일리오 룸바 리가멘트 리전이 되겠습니다. 파세 신드롬은 이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이제 지목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그곳에다 뭐 이렇게 이제 노멀 셀러를 인젝션 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이제 파스 조인트가 병변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엉덩이 쪽으로 또 대퇴부 쪽으로까지 레퍼런스로 보인다는 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 후속 연구에서 최근에는 적어도 만성 요통의 한 20 내지 30%는 파스 조인트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만성요통에 대한 그 원인을 연구한 논문인데 인터버털 디스크 문제, 디스크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디스크 프라블럼이랄 땐 뭐 디스크의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 테어링, 뭐 프루트루전 뭐 다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크라는 거, 다리가 당기는 걸 디스크라고 뭐 의사도 표현하고 환자도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죠. 네, 디스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고 파세 조인트의 문제가 한 30%, 세이크 일리악 조인트의 문제가 뭐 18%, 나머지 뭐 여러 가지의 잡다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서 한 디스크의 문제는 이제 점점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게는 50%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서 있을 때 체중이 분산되는 것이 버티럴 바디에서 한 80%를 지지하고 후관절에서 20% 정도 지지가 되는데, 이제 디스크가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를 일어나서 디스크 하이트가 줄어들게 되면 이것이 바디에서 60%, 후관절에서 40%를 부담을 하게 돼서 후관절의 부담이 이제 2배가 증가되니까 후관절의 문제가 이제 발생도 많이 증가되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파셋 조인트 원인이 되는 것은 대개 이제 파셋 조인트의 외상을 받거나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 외상을 받거나 아니면 파셋 조인트도 시노비알 조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아스라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앵킬로직 스폰딜라이티스 때 이제 파셋 조인트 아스라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고, 스폰딜리시스가 되게 되면 위쪽의 버테브로가 앞쪽으로 이제 밀려가니까 파셋 조인트가 벌어지고 스트레칭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파스 조인트는 거기서 나오는 너브의 메디al 브랜치하고 그다음에 위쪽에서 나오는 너브의 메디al 브랜치가 이제 듀얼 인너베이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들어보게 되면 한측이 아프다, 오른쪽이 아프다, 왼쪽이 아프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서해부 쪽으로 또는 엉덩이 쪽으로 또 트로칸트 쪽으로 이제 레퍼런스로 보이게 되고, 특히 허리를 하이퍼 익스텐션 시킬 때 아니면 로테이션 시킬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 중에 소견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하고 이제 원인 부위하고 레퍼런스 부위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제 통증이 이제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죠. 이제 익스텐션 시 이렇게 눌려서 아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로테이션 시도 이쪽은 이제 로테이션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컴프레션 되고 파스 조인트가 이쪽은 파스 조인트가 스트레칭 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파셜 아티큘러 패턴의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통증이 있는 쪽으로 사이드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컨버전트 타입의 파셜 아티큘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반대쪽으로 사이드 플렉션을 하고 포워드 플렉션 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다이버전트 타입의 파셜 아티큘러 패턴이라고 하는데, 컨버전트 타입 할 때는 이제 파스 조인트가 서로 스퀴징 돼서 이제 그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트 때 통증이 나타나는 기전으로서는 파스 조인트가 스트레칭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진단의 한 방법으로서 파스 조인트에 이제 국소 마취제를 이제 인젝션을 해서 통증이 50% 이상 줄어들었다가 마취약이 풀리면서 마취 기간이 풀리면서 다시 통증이 재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파스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당히 펄스 파지티브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세 조인트에서 이제 로컬라이즈 텐더니스를 볼 수가 있는데, 로컬라이즈 텐더니스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치료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트리암시논하고 국소마취제를 파세 조인트에다 이제 인젝션 할 수가 있겠고, 또 파세 조인트를 인너베이션하는 미디얼 브랜치를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파세 조인트를 병변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출판한 책의 척추 고관절 편에
3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초음파에 의해서 메디알 브랜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고 이게 수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세스인데 그 연결하는 부위로 메디알 브랜치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보부에다가 요부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시는 방법이 이제 파스 조인트 주변에 이제 플루 세라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파스 조인트 주변에 조인트 캡슐 등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머리가 되겠는데 이제 로컬라이즈드 통증이 한 측으로 유니레트럴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파셜 아티큘러 패턴이 다이버전트 또는 컨버전트 타입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주사 치료는 인젝션이나 메디al 브랜치 블록 플로우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일리오 룸바 리가멘트의 병변이 되겠습니다. 일리오 룸바 리가멘트는 다섯 번째 룸바 버테브라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하고 일리움을 연결해주는 인대로서 결국 이제 버테브라를 안정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리가멘트가 되어 있고, 또 이 리가멘트는 쿼드라투스 룸보롬 머슬의 그 텐던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렉션, 익스텐션, 사이드 플렉션 할 때 이제 룸보세이크라 정션에 이제 스테빌리티를 주는 중요한 인대가 되는데, 이것이 뭐 어떤 손상을 받거나 하게 되면 특정한 동작 때,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갑자기 로테이션을 하거나 플렉션을 할 때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소개되어 있고, 병력을 보게 되면 유니레트럴하게, 대개는 유니레트럴하게 또 바이레트럴하게 나타날 수 있죠. 로 룸바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 일리아 크레스트 하고 특징적으로 서해부 쪽으로 이렇게 레퍼런스로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파셜 아티큘러 패턴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학적 검사를 보게 되면 통증 측에서부터 어웨이 반대쪽으로 사이드 플렉션 할 때 또는 포워드 플렉션 할 때 엔드렌지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류 룸바 리가멘트를 프로보케이션 테스트하는 것은 힙 조인트를 이제 90도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반대측으로 어덕션한 상태에서 약간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고 대퇴부를 무릎에서 힙 쪽으로 엑시얼 컴프레션을 줍니다. 엑시얼 컴프레션을 줘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일류 룸바 리가멘트의 변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만 이때도 이제 10조인트 문제나 SI 조인트 문제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힙을 플렉션 시켜서 20레트럴 숄더 쪽으로 플렉션 시킨 다음에 엑시얼 컴프레션을 줘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세이클 튜버러스 리가멘트의 인테그리티가 검사가 되는 것이고, 플렉션에서 그 플렉션을 반대쪽 어깨 쪽으로 플렉션 시켜서 과도하게 하이퍼 플렉션 시켜서 엑시알 컴프레션을 줄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의 병변일 가능성이 많다 등을 참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리오 룸바 리가멘트의 병변일 때는 우리가 플루 세라피를 해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테크니컬 디맨딩 하단 말이죠.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 보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프라스피노스나 인터스피노스 리가멘트의 병변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가멘트는 상당히 이제 루즈한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루즈한 리가멘트가 돼서 이제 그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겉에서 덮고 있는 게 수파라스피노스고 사이에 있는 것이 인터스피노스인데, 우리가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대개 4배 이상 이게 사이가 벌어진 것도 정상적인 소견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체 검안을 해보게 되게 되면 수프라스피너스 리가멘트가 퇴화가 된 경우가 20% 이상을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제 손상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스페이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플렉션 익스텐션을 할 때 엑시스, 운동의 엑시스가 이제 버테브랄 디스크의 이제 뒤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게 디스크 하이트가 줄어들게 되면 운동축의 중심이 이렇게 파셋 조인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파셋 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컴프레션 되거나 스트레칭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도하게 무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것이 아주 좁아지게 되게 되면 이제 스피노스 프레스 서로 이렇게 붙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죠. 엑스레이 찍다 보면. 그걸 키싱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키싱 스파인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페리오스튬, 페리오스튬이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버사가 생겨서 버사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서 그 뒤쪽에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병력을 청취해 보면 이제 허리 뒤쪽에 센트럴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제 허리를 과도하게 제끼고 있을 때 또는 과도하게 포워드 플렉션 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그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익스텐션 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텐더니스를 보게 되면 특정 인터스피너스 에어리에서 텐더니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진단적 가치가 있는 텐더니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서는 아주 심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프로 세라피를 반복적으로 해서 인대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가 이제 10월 13일 날 그 허리의 통증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디스크 프로블럼,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 프로블럼, 또 리가멘트 프로블럼인데,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이거 그때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리가멘트 프로블럼하고 이제 스테노시스 프로블럼은 이제 동영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카메라는 동영이 없이 그 음성으로만 이제 동영상을 찍게 돼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